기후 변화에 따른 갯벌 이쪽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갯벌 쪽으로는 저도 습지 연구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갯벌 쪽으로는 잘 많은 그 정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 미리 그 부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이 갯벌에 뭐 무슨 영향을 끼칠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의뢰를 받고 제일 처음에 이제 하면 저는 연구를 시작하거나 이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이제 구글에 딱 쳐서 이 키워드를 딱 쳐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런 부분대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최신 연도별로 쭉 나오니까요. 그래서 갯벌 뭐 이렇게 이랑 기후 변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쳐보니까 뭐 해수면 상승 다행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갯벌 플러스 뭐 기후 변화는 뭐 해수면 상승인가 봐요.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후 변화가 있으면서 초반에 얘기했었던 기후 변화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북극 쪽에 남극에 이런 얼음이 녹으면서 자동적으로 그 녹은 물 자체가 해수면 상승을 유발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해양의 온난화를 통해 가지고 그 해양수 자체가 팽창하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좀 얼음 자체가 아시죠? 얼음 얼면은 쫙 쪼그라드는 거 아시죠? 얼음 얼려 보시면 아시잖아요. 가득 채.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녹으면 해수면이 이제 온난화되면 물의 양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해수면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900년부터 해가지고 20cm는 올라갔어요. 20cm가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요.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10cm 하면 이 정도 되죠. 근데 갯벌 자체가 아시다시피 갯벌 자체가 거의 평탄하기도 하고 20cm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IPCC에서 기후 변화에 관련된 그 전문가 그룹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습지 쪽, 갯벌 쪽, 해수면 상승 쪽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기원전 3000년부터 1900년대까지는 해마다 0.1에서 0.2mm, 10년이면 2mm, 100년이면 2cm. 그러면 1000년에 20cm? 예. 근데 그게 100년 만에 그 20cm가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속도로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승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연마다 3mm씩 올라간답니다. 그럼 10년이면 3cm, 100년이면 30cm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의 평균이고요. 그죠? 지금 이 기울기에 따르면 이제 더 이렇게 더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 계산에서는 이제 세기 말에서는 30에서 45cm 정도 증가를 한대요. 지금에 비해서. 세기 말 2100년에 50cm면 거의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해수면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금 갯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갯벌이 전체적으로 없어지겠죠. 물론 갯벌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지만 이렇게 그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 그 자체가 그 적응할 시간 없이 바로 지나가 버리는 건데요. 일단은 그 그린란드 쪽에 그 아까 전에 초기에 제가 보내드렸던 북극 쪽 그림이 있었고 그린란드 쪽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5도에서 3도씨가 상승하면 그 그린란드 있는 유럽 쪽 위쪽에 있는 그린란드는 완전히 다 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녹으면
해수면 7m 상승한다고 돼 있는데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과장되고. 네, 근데 이게 물론 그 그린란드 쪽이니까 유럽 쪽에 피해가 좀 많겠죠. 전체적으로 뭐 물이 평탄하다 하더라도 그쪽에 이제 전체적인 지각 변동도 좀 있을 거고 저렇게 다 녹게 되면 얼음 자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게 융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그 지각 변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빙하 자체는 혹시 빙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주로 이렇게 반사를 많이 합니다. 축축축축 반사를 많이 하는데 빙하 자체가 이제 얼음이고 그게 태양열 반사를 많이 해가지고 온도 유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 녹게 되면 이제 뭐 흙이 되든지 예를 들면 난것 같은 게 흙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 태양들을 다 흡수를 해야 돼요. 반사 못하고 태양열을 다 반사를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나 온실 같은 경우는 다 반사를 하게 되는데 그냥 그런 반사할 그 매개가 없으면 매체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그 열을 그 지구가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온난화가 유발될 거라 이렇게 IPCC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습지에서 이게 해수면 상승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USGS 쪽 미국 쪽인데요. 잠시만요. 저도 주로 여기서는 이제 계속 해수면을 측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100년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수면이 있는 거죠. 그 갯벌이 있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해서 계속 이렇게 모델 그 시나리오 아까 전에 저 초기에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예측해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할 때마다 여기 있던 식생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곧 한 여기서는 거의 없죠. 80년 지나면 거의 갯벌이 사라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얼고 녹는 비율과 해수면 높이를 비교하지만 뭐 이러한 측정은 단기간이고 상승 비율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또 불확실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에서 해수면 상승들은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가정들은 가능해요. 얼음이 녹고 그러면 그게 해수면 상승이 될 거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 많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빙하가 얼고 녹는 비율에 대해서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녹으면 얘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저 수치 지도 같은 데 보면 등고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만큼 높으면 얘가 어디까지 잠식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로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 지금 요거는 원문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해석하기가 좀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게 이건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 해수면 상승을 측정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뭐 오스트리아나 그리고 뭐 유럽 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에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역이 유럽 쪽이죠. 아틀란틱 쪽에 미드 아틀란틱 쪽에 거의 뭐 연에 3mm 정도, 4mm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철새들이 여기 얘기했던 철새들의 그 서식지들이 이제 많이 훼손된다. 그리고 철새들의 그 서식지들이 이제 많이 손실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기간마다 뭐 2.5mm, 연에 2.5mm, 0.86mm 뭐 이런 부분들에서 C 레벨이 올라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습지에서 만약에 해수면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습지가 이제 점점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그 올라가는 그 자체가 육지로 향하지 않습니까? 물이 점점 차가면서 그러면서 그 비율 자체가 해수면 상승의 비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해수면 상승이 많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진행 속도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의 해수면 상승이 많이 되면서 물이 많아지면 거기에 있던 그 토양 자체가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침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염도도 증가하고 산소도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제 전공이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범람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육지 쪽 경계에 있어서 개발이나 바다 장벽이 있는 곳은 습지가 점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하면 그냥 습지가 줄어든다. 이게 가장 클리어한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 가장 그 제가 이쪽 그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두 가지였어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얼마나 해수면이 올라갈까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이 두 가지가 주로 이 연구들의 주요한 토픽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해수면 상승에 대한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해수면 상승에 있어가지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 그 식물로 해가지고 망그로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망그로브 없죠. 그 주로 해안림 일반적인 좀 다른 해안림인데요. 바다에 이렇게 뿌리 박고 사는 것들이 이제 망그로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망그로브가 이제 이게 이제 해수면 상승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쪽이에요. 예전에 이 망그로브가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주는가 하면 예전에 해일이나 그 뭐죠? 해일이나 이렇게 뭐 지진 같은 게 있을 때 해일이나 그 쓰나미 있을 때 이 망그로브 있었던 해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상당히 적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바다에 어느 정도 잠기게 되면 뿌리가 이 정도 물론 어느 정도 얘들 자체에 있어서의 그런 저항성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해수면 상승해가지고 한 50cm면 높아지게 되면 뿌리가 완전 잠겨가지고 그냥 그대로 고사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 재난 같은 데 있어가지고 피해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겁니다. USA EPA라고 하는 데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환경부예요.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 있듯이 미국엔 EPA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해수면 상승에 있어서 EPA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환경부에서는 이 해수면 상승에 따라 습지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가이드라인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 해수면 상승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속도랑 양. 그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습지에 그 적응하는 그 시간을 계속 벌어주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퇴적물 결국에는 습지도 얘들이 침식되고 퇴적되고 이 관계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들이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침식이 많이 돼가지고 습지가 사라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퇴적물을 좀 더 이렇게 주자는 거죠. 습지 쪽에 퇴적물을 계속 공급하자는 거고 그리고 해안 습지 장벽을 설치하자. 아예 그냥 물 못 넘어도록 그냥 막아버리자. 네덜란드나 뭐 이런 쪽처럼 아예 그냥 높은 장벽을 쌓아버리자. 그리고 주로 개발 금지 구역 같은 거 이런 습지 쪽 개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발들을 좀 막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조수 방지 시스템 해가지고 제방 쌓고 물 계속 밖으로 빼내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자. 뭐 그런 식의 네 가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기사에 관련돼 가지고 그 지금 제가 근무하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그
그때 2010년쯤에 해가지고 이 해안선 관련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가 26% 감소했다고 밝혀졌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잘 안, 그러니까 왜인 건 아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리아스식 해안이고 뭐 서해안 쪽도 상당히 갯벌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불규칙한 게 많은데 이제 매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안선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당연히 직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줄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1900km가 줄었다는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제 나왔던 것 중에 그 해안선들은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들이 한참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cm 자로 재는지 1m 자로 재는지 그 1km 자로 재는지에 따라서 해안선의 길이는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물론 뭐 기준에 따라서 잘 했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 지형도, 그러니까 뭐 2000 얘가 이제 2010년에 얘기를 했으니까 2010년에 그때 일본에서 측량했던 해안선 지도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측량한 해안선 지도를 가지고 빌대일 비교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때의 기술이랑 지금 기술도 다르고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지도에서 얘기하는 스케일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기도 그거에 따른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아마 얘기하는 건 대부분이 습지들을 이렇게 많이 메워가지고 매립해가지고 해안선이 좀 단조로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해안선들이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서해안 쪽이 감소폭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점점점 그 해안선이 높아지면 그 갯벌의 면적이 줄게 되면서 여기 보면 좀 더 줄어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과학원 쪽에서는 연구 결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30년에 지금은 해안선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2030년에는 아마 여기까지 올 것이고 2050년 여기까지 올 것이다라는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예. 예, 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생명도시 시흥